탄핵 국면에 잠깐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오다가 또 훅 들어간 게 이 개헌 관련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으로 가자던 개헌 얘기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가능성이 좀 뒤 후순위로 이제 밀려난 건가요?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 측면에서 보면 개헌이 가장 앞선 화두로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헌재결정문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교착 상태나 아니면 전횡을 볼 때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인식을 풀 때 저렇게 긴급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제도로 풀어야 되고 민주주의 원리로 풀어야 된다는데 그 제도와 민주주의 원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제도와 민주주의 원리를 헌법을 바꿔서 넣어야죠. 만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네. 그 제도의 민주주의 원리를 갖다가 국회의 권한을 좀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갈등을 돌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헌재가 답은 안 내놨단 말이죠. 그 답은 개헌으로 내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강력한 화두가 될 것이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이 벌어진 상황,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으로 몰렸던 이유가 정치권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왕적인 대통령제, 그리고 뭐 국회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뭔가 개헌을 통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해놓고 조기 대선이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87년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개헌과 헌법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이미 답안이나 다양한 선택지들은 나와 있습니다. 개헌은 이거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기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들, 저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 조기 대선이 전국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개헌의 메시지를 안 내지만 네.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개헌 메시지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내실 겁니다. 그러면은 차기 대선에 이제 아마도 보수도 후보가 나오게 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이런 분들이 내는 개헌안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분들이 결단하는 정도는 여기까지구나. 이분들은 이 8공화국을 여기까지로 그리고 있구나라는 게 저는 공통 지점이 찾아지게 된다면은 바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빠르게 추진해서, 왜냐면은 사실 또 권력을 잡게 되면 이게 어느 당당이 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고 시기까지 우리가 올해 안에 이걸 끝내자라는 약속을 모든 후보들에게 받아낸다면은 저는 그렇게 될 때야 8공화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거든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마음 바뀔 수 있다. 네. 지금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헌 논의는 지금 성시훈 부의장 얘기처럼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요. 그 논의에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한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부각된 거는 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논의를 자꾸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동력을 갖기에 좀 부족했지만 네. 대선에서 주요 의제 이슈화 될 거는 당연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 일정 제시까지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 과감한 결정의 문제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 국면과 함께 개헌도 함께 신속하게 추진이 될 것이다.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를 대비한 뭔가 확실한 스케줄을 정해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60일 동안의 개헌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친다면 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또 반드시 임기 단축과 같은 자기 희생이 수반돼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판단할 겁니다. 여야 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자들 중에 누가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임기를 희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또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